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뭐 밤 11시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일화는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이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우리가 정치 공학 차원에서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는 네.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서울에서 사실 그 앞서가는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야당 후보들이 의미 있는 이렇게 견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당의 어떤 이익과 정체성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견제 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당의 일부 지도 인사들이 단일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야당이 지금 여당을 견제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 여당의 질주를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전체 정치권 차원의 어떤 그런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는요. 사실은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하는데 그 이제 이번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장의 경우는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7년에 대해서 앞으로 4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50% 이상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한쪽에 누군가 야권의 대표되는 사람이 필요로 한데 그것을 단일화라는 걸 통해서 한 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공학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뭐 끝까지 각 캠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관계자들이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셨던데요. 합당은 뭐 분명히 통합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박 전 대표는 늘 뭐 점쟁이도 아닌데 늘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하는데 맞지 않는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서 또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여론조사 아니라 단일화는 박 전 대표가 예측한 것과 맞지 않다. 당대당 통합. 당대당 통합. 당대당 통합은 김문수 후보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고요. 당 분위기는 어때요? 당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는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가 성명도 냈고 기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이미 갖고 있는 그 바른미래당이기 때문에요. 그건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 시각은 뭐 일단 단일화에 큰 관심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무슨 단일화를 뭐 논의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님이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단일화하길 바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책임론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그냥 서로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위한 단일화 무산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이런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상 이미 이제 루비콘강 건넜고 서로 각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두 분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던데 보도된 걸 보면 뭐 단일화돼서 우리가 이겨봅시다가 아니라 그거 좀 양보하셔. 그러고 나서 양보하고 나면 김문수 후보가 그 뒤에 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래 뭐 이렇게 통합의 과정, 당대당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은 이제 끝났고 지금 판은 끝났고 오히려 그 다음 판을 어떻게 주도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러려면 오히려 진검승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누가 이기냐? 진정한 보수의 어떤 키를 쥐고 갈 건지를 봐야지. 그래서 누가 2등할 거냐 이 부분에 아마 진검승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에 대해서 박용진 예측을 달래니까요. 박용진 의원의 예측. 저는 그 반드시 보수 재편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온다잖아요. 근데 거기 여당 재편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 재편의 어떤 영향으로 저희도 여당 진영에서도 그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그 가동 중에 있어요.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냥 간다. 그리고 계속 보수가 진입멸렬해서 분열해서 간다. 땡큐고 고맙죠. 그냥 쭉 갈게요. 그런데 만일에 보수가
합쳐서 일당을 구성하고 국회를 주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작용, 반작용 그게 정치죠. 근데 제가 우리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박영진 의원님 존경하는 나오면 내용은 별로. 별로죠. 굉장히 엇짜가. 근데 우리 야당을 이야기할 때 뭐 단일날 이야기 나오면은 뭐 저끼리 책임 전가하려 한다. 네. 뭐 지리 멸렬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제가 들으면 좀 그건 박영진 의원이 쓸 말이 아닌데 이렇게 야,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어요. 예. 멤버 교체. 그러나 아니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옛날 우리 지금 집권 여당도 좀 약한 처지에 있을 때는 단일화 공약을 통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단일화를 많이 했고 큰 하나의 새는 좌우 날개로 날잖아요. 그런 측면 서울시도 좌우 날개로 날라야 되니까 의미 있는 견제를 한번 해보자. 또 단일화라는 게 포기 양보가 아니고 누구라도 단일화에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잘 되기를 바래요. 정계 네, 개편과 관련해서 재뿌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야당보다도 여당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추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이 지금 이번에 뭐 12석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에 11석 12석을 갖고 가도 뭐 130석 안팎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당 가지고는 남은 4년 국정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연정을 이야기했고 옛날 민자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 약한 야당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걸 이제 그거 하려니까 좀 그거 하니까 야당이 먼저 이렇게 좀 추진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당이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는 듭니다.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신환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원래 저희 쪽에 있었던 그 분들이 지금은 바른정당에도 가 계시고 민평당에도 가 계신데요.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통합하는 거는 당내 그 세력 특히나 우리 권리당원들 진성당원들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아니 이렇게 의견 다른 분들 당내 분란 세력들 다 나가서 당이 이렇게 단합되고 모든 선거 다 이기는 판판이 다 이기는데 왜 또 다시 집 나간 분란을 다시 불어들이냐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누구도 기본적으로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민주당은 뭐 높은 지지율 때문에요.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합쳐서 힘이 더 커지길 바라는데 이미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을 굳이 불러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동력은 측면에서 저희한테는 봐서는 없어요. 정계 개편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 야당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 그게 지금의 상황을 현실이다. 어쨌든 수습하는 오른쪽으로부터의 어떤 동력을 형성할 거다고 보는 거죠. 지금 6시 36분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건 결국은 6.13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뭐 재보궐도 그렇고 민심이 아마 어떤 뭐 정계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 6월 10일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궁금해요. 전망을 좀 간단히 오신환 의원님부터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뭐 12일 날로 지금 예정돼 있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은 체제 보장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이제 논의가 되겠죠. 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에 대한 키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근데 지금 현재 12일 날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템포를 가자.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북미 회담 속에서 기본적인 그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그 보장. 체제 보장이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빅딜. 근데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빅딜이 안 되거든요. 비핵화 수준에서도 그렇고 체제 보장 부분에서도 좀 시간과 여건을 뭐 단계적으로 예. 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모두를 만족 못 시키죠. 모두에게 좀 아쉬움을 주는 예. 이런 게 많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에 굉장히 집착을 했죠. 예. 종전선언은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는 될지 몰라도 종전선언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참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하고
뭐 체제 보장 중에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문제가 있고 경제 제재를 완화해서 경제 투자하고 경제 지원하는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트럼프가 그런 문재인 정부 또 대한민국이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우려스러운 이야기예요. 옛날에 94년에 미국 제네바 협의 때도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해놓고 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이 돈을 대서 경제 보상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 협상을 해놓고 돈은 우리 보고 내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따질 것 따지는 이런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 지금 이제 결정된 거 아니에요? 네. 카펠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저 오늘 오다가 찾아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라틴어로 새끼염소, 숫염소 이런 것이고 이게 별이래요. 마차부자리, 마부처럼 이렇게 생긴 별인데 거기서 가장 밝은 별 이름이 카펠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생각에 이게 한반도 평화의 길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좀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어요. 기대는 그렇고요. 좀 냉정하게 보면 제가 여당이 이게 찬물 끼었는가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 뭐 어젠가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 비스마르크의 이야기를 빌려서 트럼프하고의 대화는 소세지 만드는 것과 같으니까 알라고 하지 마라 이 나올지 얘기잖아요. 모른다. 비스마르크 원래 얘기는 법을 만드는 과정은 소세지 만드는 과정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 온갖 협작과 이런 건데 법 만드는 일도 그런데요. 그 70년 된 이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이 어떻게 쉽겠어요. 온갖 어려움도 있고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막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질비할 텐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안 끝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뭐 당장 2차 회담 얘기 나오고. 이번 소세지는 썰어 먹어야 되겠구나. 한 번에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게 천만에 다행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한 방에 다 끝내려고 그랬다가 사실상은 그럼요. 북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근데 북이 뭐 팔목도 안 잡히려고 그러고 뭐 계속 삽바 안 잡히려고 하다가 시간 끌고 그러면 이 성질 급한 트럼프가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됐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양쪽 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훨씬 조절해 나가고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세 분 선거 기간 동안 바쁘신데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제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들 나 골고루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가만 다 더불어민주당인 줄 알고 앞번호만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빠는 가, 엄마는 나, 아들은 가, 딸은 나 이렇게 표 쏠림을 방지해서 가나 모두 동반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더불어민주당 가나 잊지 말고 골고루 찍어주세요. 밥상 물가를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민 경제가 파탄 났는지 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징어 한 마리, 참치 한 마리, 애호박 한 개, 양송이 150g, 배추 한 포기 정도 이 상당한 양의 이 물건을 1년 전에는 살 수 있었습니다. 거의 뭐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전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2인 가족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방선거를 뒤덮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북핵 폐기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잘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유보를 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평화 득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돌볼 지역 일꾼을 뽑는 겁니다. 이 지방 살림은 당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잘한 것도 없는 민주당이 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제장치가 망가지면 점점 오만해지고 그리고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정의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숨통을 이제 조여놓겠습니다.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면 자유한국당 내부가 난리 나겠죠? 홍준표 대표 때문이다. 아니다. 내 말 안 듣는 국회의원 때문이다. 난리가 날 겁니다.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주시면 자유한국당을 해체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43분을 넘어섰는데요. 스튜디오에 6분의 패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어서 일단 지방선거가 코앞이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투표 이유가 더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던진 당 단일화 얘기, 바른미래 호남계가 부글부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단일화 조건에 당대당 통합을 제시했다. 김문수 대 안철수 측의 속내를 먼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코앞에 시동 걸린 정계 개편. 안철수 측 찰스 밀어주고 홍 제끼고 그리고 찰스와 야권 재편 주도하는 게 어때요? 사퇴 결심해주면 서울만은 제가 꼭 지키겠어요. 이러자 김문수 측에서는 국민들이 단일화 대의 납득하기 위해선 당 통합이 전제돼야 된다. 이러면서 제3의 길 없다. 빨리 결단해야 한다. 서로 양보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박주선, 김동철, 바른미래당 지금 상황은 한국당과 통합 추악한 구판이다.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다. 그리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는 홍준표와 같은 당? 신세 망칠 일 있나? 민주평화당은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순진하게 안철수를 믿더니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는 3등 잘하는 분이다. 보수 대통합이 목적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제3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냐? 머릿속에는 있지만 현실에서 한국 정치 현실에는 제3의 길은 없다. 없으면 빨리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택해야지. 자꾸 제3의 길을 계속 고집해봐야 고집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표는 안 나온다. 지난 7년간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가 혼자 몸으로 돌파해서 하나씩 정치를 바꿔 나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당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당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가 처음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제 능력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해도 영원히 3등이에요. 뭐든지 3등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보수 대통합의 길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통합된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 뛰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통합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주말에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만난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도부와 상의 없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오늘 보도된 걸로만 봐서는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만 열심히 한 것 같고, 한 사람은 선거를 8일 앞두고 무슨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무조건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거는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지금 선거 8일 전에 꺼내는 거, 그거는 정말 뭐랄까 정치적인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였고. 어떻게들 보세요? 고영신 교수님. 우선 두 분이 단일화 협상을 두어 차례 하신 것 같아요. 만난 게. 그런데 일단은 내일부터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러려면 오늘까지는 적어도 단일화가 그나마
되려면 오늘 밤 11시에라도 해야지. 단일화를 돼서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려면 예. 저는 그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오늘까지는 해야 하는데 예. 지금 두 분이 너무 딴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두고 보더라도 이미 마지노선은 지나버렸다. 예. 단일화를 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나버려서 설사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거 아니냐. 지금 저런 것은 이제 결국 현재 상황이 그대로 굳어져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올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후 정계 개편이라는 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인식이고 그때 나름대로 주도를 해보겠다. 그렇다고 대선 후보가 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에 뭔가 한 축을 담당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 정계 개편을 할 경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뭐 사람 없지 않냐. 나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결국 야권 대표 주자는 내가 먹는 거 아니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꿈을 꾸는 것이야 뭐 좋은데 뭐 각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원애들이고 저분들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냥 꿈이다. 예, 꿈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여름은 여름이라 여름밤의 꿈이다. 정은갑 의원님. 그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야권 특히 이제 보수 정계 개편을 다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그 뭐 후보 단일화 이거는 이미 시기가 흘러간 것 같고 과연 서울시장 후보에서 과연 누가 2위를 할 것인지 그 이후에 향후 정계 개편 움직임에서 상당히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호남 쪽에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상당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한국당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도 어쨌든 뭐 적폐 세력이다,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을 걷는데 느닷없이 당대당 통합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같은 모든 이제 정계 개편의 지향점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2년 뒤에 있을 총선입니다. 총선. 총선에서 지금처럼 야권 보수가 분열돼서 과연 현재 있는 113석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크겠죠. 그걸 고민. 앞두고선 제가 보고 때 뭐 당대당이 아니라 그 야권 안에서 또 각 당 안에서의 분열 상당히 그것이 심화될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기람 교수님. 예. 근데 단일화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정치 행위도 결국은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다지 명분과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사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여진다.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명분 있는 퇴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단일화를 하고 후보를 사퇴하더라도 야권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또 보수 통합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이게 퇴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내도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쉽지는 않다고 보시네. 자,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좀 이게 폄하의 의도가 아니라 이게 당내 세력 관계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지금. 호남 의원들의 반발 심하지요. 이러려고 뭐 저기 후보 나왔냐. 우리가 이러면 당 지도부 김동철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악할 일이다. 한쪽의 지도부는 청산 대상이라고 하고 단일화는 또 해야겠고. 엉거주춤이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일화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두 번째 이것이 결국은 선거 이후에 각 당의 보수 정계 개편을 둘러싼 어떤 그 갈등 이것의 어떤 그 예고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하려면 머리가 웬만해가지고는 황장소장 저는 이 시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 당한 정당이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런데도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약간 근소하게 욕을 내줘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앞서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요. 그런데 앞서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마치 당대당 통합이라는 명분을 들어주면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뉘앙스처럼 이렇게 함으로써요. 명분을 선제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끝까지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분을 유발한 효과가 있죠.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보한 척하면서 이게 사실은 내용이 내부를 흔들어 버리는 부분이니까 예. 지금 더 혼란스러울 거라 이래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물 건너 갔고요. 단일화라는 요구 명분을 어떻게 회피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명분 확보용으로 김문수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정계 개편 가능성 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정계 개편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빨리 합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라는 방향을 보면서요. 총선 직전까지는 일단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현 의원으로 갑니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선거 국면 아닙니까? 일주일 남아 있으면 출마한 후보가 어떻게 하면 1위 후보를 이길 것인지 또는 최소한의 격차를 좁혀내면서 선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 두 분의 단일화 논의를 보면 이번 선거는 이미 결정을 냈구나, 이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에 간다는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시장을 놓고 싸우는 저 모습은 이미 선거는 정리가 됐으니까 선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저 두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단일화가 되었을 때 더 많은 확장성을 가져올 만큼 움직여줄 것이냐. 저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면 저런 논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실망감을 줄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2등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고 그 뒤에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원칙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의견은요? 방금 전에 의미 있는 2등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의미 있는 2등을 못할까 봐 아주 격렬하게 두렵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2등 하려고. 2등을 못할까 봐 겁이 나서. 단일화를 하면 2등, 3등이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합치면은 나중에 같은 당 되는 거니까. 덜 망신당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려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버려질까 봐 두려운 것이고 3등을 해서 안철수 후보도 역시 3등을 하게 되면 아무도 다음번 대선이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치명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렵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그동안에 말해왔던 명분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의미 없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던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홍제끼면 그런 명분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뭐 단일화는 제가 볼 때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갑니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작 불똥이 한국당에도 튀었네요. 그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